준호의 손이 정민의 뺨을 향해 날아가려는 그 순간 순옥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며느리를 감싸 안았다. 안 된다. 내 며느리는 못 때린다. 순옥의 외침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3천만 원.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놨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 2,500만 원을 모두 털어 아들의 빚을 갚은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민아,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나는 내 딸을 지킬 거야.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외곽 전통시장의 좁은 골목길은 새벽 5시부터 분주합니다. 김순옥은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이 빠릅니다. 반찬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면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순옥의 두 손은 수십 년 동안 반찬을 만들어 온 흔적으로 굳은 살이 가득하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굽었지만 시장 사람들 앞에서는 억척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순옥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반찬들을 하나하나 진열대에 올리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장사가 잘 되기를 속으로 기도합니다. 김치, 나물, 조림, 무침 등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긴 용기 안에서 고유의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빨간 고추장의 매콤함이 느껴지는 고추장 무침, 새콤달콤한 오이소박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시금치나물까지 모든 반찬에는 순옥의 정성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순옥이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순옥은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늦잠을 자겠어요? 순옥은 능숙하게 반찬통들을 진열장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반찬통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이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든 듯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에 반찬을 사가는 직장인들, 아침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할머니들까지. 순옥은 모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성이 묻어 있습니다. 순옥이네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봅니다. 순옥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 짠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좋게 담그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재료를 쓰는 거죠. 배추도 직접 골라서 사오고 고춧가루도 매운맛과 단맛이 적당히 섞인 걸로 골라서 씁니다. 손님은 만족한 표정으로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순옥은 덤으로 깍두기를 조금 더 담아줍니다. 이런 소소한 인정이 그녀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특히 좋아요. 어젯밤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콩나물이 아삭아삭하고 간도 딱 맞아요. 순옥의 대답은 늘 친근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서 순옥은 의자에 앉아 잠깐 쉬어갑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결려오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그녀는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나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순옥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건너편 생선가게 아저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옥이 웃으며 답합니다. 시장 상인들끼리는 이런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처지에서 살아가는 동지이기도 합니다. 해가 기울어 가면서 시장의 인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옥은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꽤 많이 팔렸습니다. 김치 10통, 나물 여러 종류, 조림류까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가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반찬들을 만들어 와서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저녁 6시 순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치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알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아프고 어깨도 결려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는 남편 박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75살의 철수는 몇 년 전 공장에서 퇴직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직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순옥의 반찬 가게 수입이 집안의 주된 경제적 기둥입니다. 오늘도 김치전이야? 철수가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불만보다는 오랜 부부 사이의 장난스러운 투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순옥이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철수는 벌써부터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가 만든 김치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바삭바삭한 겉면과 촉촉한 속살, 그리고 김치의 적당한 신맛이 어우러진 그 맛을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옥은 김치를 송송 썰어 반죽에 넣고 부치기 시작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김치가 들어가면서 빨간 국물이 하얗게 번집니다. 파도 썰어 넣고 참치캔도 조금 넣어줍니다. 지글지글 기름에서 익어가는 김치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철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르겠네. 그가 중얼거립니다. 순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 이정민이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43살의 정민은 늘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눈치를 보며 지냅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민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그런 예의 바른 모습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되어 보여 안쓰럽기도 합니다. 정민아, 편하게 해. 가족인데 뭘. 순옥이 따뜻하게 말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정민은 시댁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시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전을 맛있게 먹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아이들의 무구한 웃음소리가 식탁을 밝게 만듭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정민은 아이들의 말에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요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서운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들 박준호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46살의 준호는 또 늦은 모양입니다. 요즘 들어 준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옥은 시계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는 또 언제 들어오려나?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저녁 식사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밤이 깊어가도 준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옥은 아들 방에 놓여있는 저녁 밥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입니다. 따뜻하게 데워둔 김치전과 밥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무책임해졌을까요? 철수와 순옥은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준호 걱정이에요. 순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철수의 목소리에도 깊은 걱정이 배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위로를 건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옥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야 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합니다. 순옥은 속으로 깊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더 살아서 이 집안 불씨를 지켜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72살 김순옥이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대며 겨우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민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또 술 드셨네요.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민을 흘겨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정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몇 달 전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옥은 침실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도 잠에서 깨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작이네.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철수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은 가만히 있어. 부부 문제에 우리가 끼어들면 안 돼. 거실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밥은 왜 이 모양이야? 김치전만 해줬다고 저녁 먹었다고 생각해? 회사 스트레스가 뭔 줄 알기나 해. 준호는 식탁 위에 찬밥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사실 정민이 따뜻하게 데워서 준비해둔 저녁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정민이 이렇게 맞서는 모습이 준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준호의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정민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면서 집안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당신이 언제 가족을 위해서 뭘 했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만 빼고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제가 벌어서 대고 있고 생활비도 시어머니가 벌어주시는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주먹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준호의 손이 들려 올라가려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이 찢어질 듯 감돌았습니다. 정민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뛰어나온 순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손을 들어. 순옥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앞으로 달려가서 준호와 정민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순옥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며느리는 내 아내고 우리 가족이야.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던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까지 왜 정민이 편을 드세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정민은 시어머니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준호는 결국 집을 나가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옥은 정민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옥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그 눈빛이 두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정민이 더 이상 참고만 있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 같아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민과 아이들이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준호가 없을 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아들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민과 아이들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 오후 순옥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정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아. 순옥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무슨 일 있어?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정민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어머니한테 말해봐. 어머니, 저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빚을 졌는데 그걸 제 이름으로 돌려놨다고요. 순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설마 그런 일까지 저질렀을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은 말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며느리 명의로 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어디까지 망가진 거야.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야. 순옥이 정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아이들까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철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 어떻게 며느리 명의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여보? 준호를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순옥과 철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을 수 있겠어? 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틀 뒤 순옥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민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순옥과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 집 떠나겠습니다. 정민의 말에 순옥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준호 씨 빚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순옥은 급히 일어섰습니다. 정민아,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떠난다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민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옷차림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뭐, 누가 어디 간다고? 준호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식탁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올 게 아니었어요. 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떠난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준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준호의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정민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면서 집안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당신이 언제 가족을 위해서 뭘 했어요?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만 빼고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 제가 벌어서 대고 있고 생활비도 시어머니가 벌어주시는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주먹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준호의 손이 들려 올라가려는 순간 방 안의 긴장이 찢어질 듯 감돌았습니다. 정민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뛰어나온 순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손을 들어. 순옥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앞으로 달려가서 준호와 정민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며느리한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순옥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며느리는 내 아내고 우리 가족이야.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던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까지 왜 정민이 편을 드세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해?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정민은 시어머니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준호는 결국 집을 나가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옥은 정민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옥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그 눈빛이 두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정민이 더 이상 참고만 있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 같아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민과 아이들이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준호가 없을 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아들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닥칠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민과 아이들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없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날 오후 순옥은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정민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아. 순옥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정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무슨 일 있어?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정민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어머니한테 말해봐. 어머니, 저 이제 더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빚을 졌는데 그걸 제 이름으로 돌려놨다고요. 순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설마 그런 일까지 저질렀을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은 말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며느리 명의로 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어디까지 망가진 거야.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야. 순옥이 정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아이들까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철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녀석이 정말 어떻게 며느리 명의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여보? 준호를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순옥과 철수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을 수 있겠어? 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틀 뒤 순옥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민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순옥과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이 집 떠나겠습니다. 정민의 말에 순옥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준호 씨 빚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순옥은 급히 일어섰습니다. 정민아, 진정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떠난다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민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옷차림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뭐, 누가 어디 간다고? 준호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식탁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올 게 아니었어요. 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떠난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준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 때문에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제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민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감히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는 정민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민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언제 돈을 벌었어요? 빚만 늘려놓고. 순간 준호의 손이 정민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정민에게 닿기 전에 순옥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며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된다. 내 며느리는 못 때린다. 순옥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도 황급히 일어나서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까지 왜 정민이 편을 들어요? 저는 이 집 아들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더더욱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손대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집안의 공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이날 밤의 일로 이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정민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며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희망은 있을까요? 그날 밤의 충돌 이후 준호는 집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이럴 거면 앞으로 내 얼굴도 보지 마.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정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민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정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마음을 진정해. 철수는 아이들 방으로 가서 손주들을 달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부모의 다툼을 목격한 아이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순옥은 그런 손주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민이 정말로 이 집을 떠날 것인지, 준호는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정민은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아,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 키운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너만은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게. 순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간 순옥은 곧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옥이네, 혹시 들었어?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어. 순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순옥이 아들이 며느리 때린다는 소문이 돌아. 그리고 빚도 많다던데. 아주머니의 말에 순옥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시장은 좁은 곳이라 소문이 빨리 퍼지기 마련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순옥의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슬쩍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아들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다니. 순옥이네 반찬은 맛있는데 집안 사정이 복잡하니까. 멀리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순옥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남은 손님들을 맞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매출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장사가 안 됐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시장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준호가 정민이를 때린다는 소문, 빚이 많다는 소문. 손님들이 다 피해가고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평생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철수는 아내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은 이 집의 주된 생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순호가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순옥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준호가 진 빚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정민이는 떠나겠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옥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철수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속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준호를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운 건 아닐까요?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 감싸주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애들 몫이야.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철수의 목소리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다음 날부터 순옥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집에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순옥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억척스럽고 강인한 상인의 얼굴, 집에서는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 얼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장에서의 체면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순옥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정민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민 역시 시어머니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순옥의 표정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떠나면 준호는 더욱 망가질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견뎌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순옥 자신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준호는 언제 돌아올 것인지, 빚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시장에서의 평판은 언제쯤 회복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이 완전히 끝장이야. 순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순옥의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옥은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며 버텨왔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예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다시 찾아주기 시작했고 순옥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순옥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김치 몇 통과 나물 반찬들이 제법 나갔고 순옥은 조금이나마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순옥은 가게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옥에게 다가와서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준호 씨 어머니 되시죠? 순옥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금융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진 빚을 대신 갚으라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아들 빚을 갚아야 하나요? 순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대출을 받을 때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도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총 3천만 원입니다. 순옥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 그것도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보증을 선 적이 없는 걸요. 하지만 남자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도 있고요. 순옥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었습니다. 언제 준호가 자신의 도장을 가져다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어떻게. 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도 압류될 수 있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말에 순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의 빚 때문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순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주고 갔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옥이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었기에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아주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옥이네, 이거 큰일 났다. 3천만 원이면 보통 돈이 아닌데. 순옥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할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순옥은 정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정민은 순옥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알던 건 2천만 원뿐이었는데.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야. 순옥이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정민은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준호 씨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 정말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착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아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순옥, 철수, 그리고 정민이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돈을 마련해야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철수가 말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그런 큰 대출을 받으면 평생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갚지 못하면 집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순옥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3천만 원의 빚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심했어요. 내일 짐을 쌀게요. 아이들도 데려가고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어머니, 이 이상은 안 돼요. 어머니까지 이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따로 살면서 제 빚은 제가 갚을게요. 그리고 준호 씨와도 정말 끝내겠어요.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이 모두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아,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순옥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 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정민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요. 그날 밤 순옥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순옥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정민은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아이들 용품들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순옥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낸 다음에 갈게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볼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가끔 놀러 올 수 있어. 정민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순옥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정민은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순옥은 무릎을 꿇고 붙잡고 싶었습니다. 제발 나를 믿고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다 막아볼게. 하지만 정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정민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순옥은 대문 앞에 서서 며느리와 손주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듯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민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쓰던 방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정민이 조용히 설거지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철수도 말없이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네요. 순옥이 철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준 기한은 일주일뿐이었고 이미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밤새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장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반찬을 사가도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옥이네, 어떻게 할 거야? 정민이는 정말 떠났다며? 네, 어젯밤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할 거고?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해요. 점심시간쯤 순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저 은행에 다녀올게요. 순옥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은행에? 못하러?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해지하려고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통장은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2,5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순옥이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한 것이었습니다. 순옥아, 그 돈은 우리 노후에 쓰려고 모은 거잖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집까지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수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하는 순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 것을 대비해서, 혹시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전액 해지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차 물었습니다. 네, 다 해지해 주세요. 순옥이 답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보며 순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아들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철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500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5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퇴직금 통장에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 그거라도 보태자.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던 지난 세월이 모두 허망했음을,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결국에는 부모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순옥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를 너무 감싸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덮어주려고만 했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너무 아들바보였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순옥은 혼자 정민이 쓰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작은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작은 화분,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 장. 순옥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순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민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들 준호보다도 정민과 손주들이 진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옥은 정민의 핸드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뒀던 것입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민아, 나야. 지금 어디 있니?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시로 친구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기 전까지만요. 정민의 목소리도 쓸쓸해 들렸습니다. 정민아, 어머니가 해결했어. 준호 빈말이야. 내일 다 갚을 거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민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이 있어. 원래는 노후에 쓰려고 했지만. 정민아, 널 위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순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아, 돌아와. 내가 너와 아이들을 지킬게. 전화 너머로 정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 같은 며느리를 위해서?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나는 내 딸을 지킬 거야. 순옥의 말에 정민은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준호 씨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확실히 선을 그어줄 거야.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도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당신이 오라. 정민이와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순옥이 빚을 갚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순옥과 철수는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니까 소문도 잠잠해졌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네, 고생 많았어.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순옥과 철수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열흘 넘게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옷차림도 지저분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셨어요? 준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했습니다. 순옥과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워하던 아들이지만 동시에 분노와 실망감도 컸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하고.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좀 있었어요. 머리 좀 식힐 겸해서요.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정민이랑 아이들은 어디 갔어요? 집이 너무 조용한데. 순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아이들 데리고 나갔어. 내 때문에.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엥? 왜요? 무슨 일인데요? 순옥은 아들의 그런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 내가 정민이 명의로 빚을 져놓고 나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놨잖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순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곧 다 갚을 거였어요.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준호의 말에 순옥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 갚을 거라고? 내가 무슨 수로? 직장도 없으면서? 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준호는 여전히 근거 없는 낙관론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 내가 이미 다 갚았어. 순옥의 말에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엥? 엄마가요? 어떻게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준호는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저 지금 급한 게 있어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많지 않아요. 500만 원 정도만요. 순옥과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 알기나 해? 내 빚 갚느라 우리 노후 자금을 다 털었어. 그런데 또 돈을 달라고? 순옥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아니면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준호야. 철수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빚을 지고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고 심지어 며느리한테 손까지 들려고 했잖아. 아빠, 그건.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철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넌 더 이상 이 집 아들이 아니다. 철수의 선언에 순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 말이 맞아. 이제 우리는 내가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짜 반성할게요. 다시 기회를 줘보세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때리려 했던 그날 이미 끝났어. 그리고 오늘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엄마. 준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옥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정민이와 아이들한테도 접근하지 마. 만약에 그런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봤습니다. 철수도 아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제 정민이와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 거야. 넌 내 갈 길 가거라. 철수의 말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런 집 필요 없어요. 정민이 편만 들고 친아들은 내버리고.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누가 늙은 부모님들 모실 건데.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준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순옥과 철수는 묵묵히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옥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과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순옥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준호가 왔다 갔어. 이제 완전히 정리됐으니까 마음 편히 돌아와. 정민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아이들과 함께 갈게요. 순옥은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옥과 철수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의 방은 정민과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깨끗하게 치웠고 아이들 방도 다시 정돈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민은 약속대로 일주일 후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민의 모습을 보며 순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 잘 왔어. 우리 아이들도. 순옥이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순옥과 철수에게 달려가며 안겼습니다. 집안이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민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에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리를 더 오래 하셨으니까 당연하지. 철수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없는 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들도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시장에서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지면서 단골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순옥이네 반찬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새 손님이 물었습니다. 다 맛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히 김치가 잘 익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틈에 정민이 깜짝 놀라게 하려고 시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아,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집에서 쉬고 있으면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일손도 도와드리고 싶고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민아. 내가 일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민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함께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도 어머니한테 더 배우고 싶고요. 결국 순옥은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과 정민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순옥이 요리를 가르쳐주면 정민이 열심히 따라 배웠고 손님들을 맞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순옥이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정말 좋아 보여. 진짜 가족 같아. 한 달 후 시장 반찬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옥과 정민이 함께 만든 반찬들은 더욱 맛있어졌고 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김치 다 떨어졌어요. 정민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일은 더 많이 담가야겠어. 순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일하니까 일도 덜 힘들고 더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과 정민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민아, 고마워. 내가 와서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져. 순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집에 도착하니 철수가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우리 손자가 똑똑하네.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철수의 목소리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옥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평화로운 일상까지 모든 것이 꿈 같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구나.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어머니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서는구나. 순옥의 마음에는 더 이상 후회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가 베란다로 나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보, 이제 좀 어깨가 펴진 것 같지 않아요?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덩달아 든든해졌어. 우리 정민이가 있으니까 말이야. 시장은 다시 북적였고 순옥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굳은 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손으로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순옥과 정민은 부엌에서 다음날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민아.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정말 친딸처럼요. 정민의 말에 순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민아, 넌 이미 내 친딸이야. 아니, 친딸보다 더 소중해.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철수의 코 고는 소리, 아이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잔잔한 숨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두 여자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순옥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알았구나.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라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정민과 아이들, 그리고 철수. 이들이야말로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장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고 순옥과 정민의 손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옥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새싹이 돋아나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순옥의 인생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이 손으로라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야지. 순옥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이 손으로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지금 순옥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